제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네. 뭐 한지 5년째 뭐 하락을 주구장창 외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는데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이제 가입일 보시면 내년 대선은 아마 부동산 어떤 이슈가 많이 표심을 잡을 것 같은데요. 새 정부가 부동산에 오셔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현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런 거 좀 아쉬웠다, 이런 것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 정부가 아쉬웠던 점은 이제 경기가 꺼지는 거를 두려워해서 어떤 이 상황을 좀 방치했다라는 게 가장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게 많이 했는데 그걸 하면서 굉장히 이제 연착륙을 기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뭐 저성장에 또 저물가 막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 늙어가는 나라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뜨면서 사실은 조금 소비도 많이 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해서 조금 핀셋 규제라는 형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어가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고, 정말 그래서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이거 지금 위험하다, 과하다, 영끌 비투 안타깝다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공연불처럼 느껴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샀을 때보다 지금 다 올랐지 않아? 나 부자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수 있던 걸 이제는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 수준으로 이 상황을 키워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럼 어떤 정책을 좀 화끈하게 하드랜딩을 각오하고라도 했으면 좋았을까요? 이제 와서 하는 대출 부분도 사실은 미루다 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를 장국에 됐을 때 계속 효과가 나타났잖아요. 뭐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 이런 얘기들이 15억 초가 대출 금지하니까 9억 이상이 오르는 형태. 그런데 이제 9억에 대해서도 대출의 규모를 축소하니까 6억 이하가 오르는 형태. 그리고 비규제 지역 에는 뭐 대출을 좀 더 해주는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비규제로 풍선 효과, 투자를 하는데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대출이 되는 곳에 가서 투자를 하는 형태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대출을 확 조였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대출 조이고 금리 올리고, 사실은 처음에 정부 취임했을 때 금리를 우리나라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안 올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미스가 난 거죠. 근데 그 이후로도 빠르게 그러면 수정을 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상황을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좀 놓친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걸 다 풀어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이 시차가 있잖아요. 그걸 내가 이제 겪게 되는 시기들이 이제 이후에 오는 거기 때문에 당장 어떤 느낌으로 오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큰 효과가 없지만 이제 시간이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이제 다음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원상복귀 시키기도 힘든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혹시나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경기를 부양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이 체감했을 때 지금은 아직 그 상승장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네. 이런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면 만약에 내년 대선 이후에도 그때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이런 것도 있을까요? 지금 잡기 위해서? 한시적인 뭐 양도세 완화 조치를 가장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지금 많이 갖고 있는 분들 그렇게 하면 매물이야 뭐 일단 나오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를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재건축 규제 완화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항상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부분인데, 재건축 규제 완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추진을 하더라도 3기 신도시 물량 들어올 때보다도 더 늦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시작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해주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세게 잡을 수 있는 한방 이런 건 혹시 없을까요? 저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대출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조이고 금리도 올리고 조금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더 강하게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님의 의견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부동산 시장은 병점을 지났기 때문에 이대로 놔둬도 내년 내후년 가면 갈수록 우리가 체감하는 부동산
열기는 상당히 죽어 있을 것이다. 지금 상태로 놔둬도 네. 이렇게 보시는 걸로 봐도 네. 네. 맞는 거죠. 네. 지금 박하사님이 채널이 무럭무럭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일을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네. 있는데, 근데 이제 부동산 일을 하면서 가장 좀 회의적으로 느꼈던 게,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예. 컸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일을 하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뭔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보다는 좀 오히려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재건축 재개발 쪽 일을 했었고요. 아, 그리고 이제 평가 예. 했었고 뭐 이런 거 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막 재미도 없고 이렇게 막 큰 보람도 없고 직업적인 회의도 드는 부분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그냥 이제 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고, 네. 또 사회 자체가 이렇게 부동산에 몰입되는 사회가 굉장히 건강하지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는 걸 인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교감하고 의견도 나누고, 또 그런 분들한테 제가 생각한 어떤 논리나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면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네. 조금은 나도 이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제가 산 의미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하게 됐고요. 이게 사실 편집을 직접 하시고 뭐 어떤 컨텐츠를 짜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일이잖아요. 네네. 처음에 좀 편집을 아예 모르셨을 텐데 어떻게 그걸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 본업을 하면서 하는 그러니까요. 거고, 약간 마음의 빛처럼 저도 주말을 거의 다 쏟아가면서 거의 통째로요? 하는 일이긴 한데, 그 편집 편집, 프로그램 네네. 그거 프리미어? 보고 네. 프리미어 프로 보고 이제 거기서 몇 가지 저한테 필요한 것만 해서 기본 틀을 만든 후에 그걸 그대로 계속 활용하면서 편집하고 있고요. 내용 자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진정성을 갖고 하려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시작하신 지? 2년 좀 넘었습니다. 제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네. 뭐 한지 5년째 뭐 하락을 주구장창 외친다 뭐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들 있는데,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이제 가입일 보시면 저는 뭐 폭락론자라고 분류를 하더라고요. 저는 폭락론자가 아닙니다. 네. 그냥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집 얘기를 했는데, 누구에게는 이 집이 굉장히 꿈이고 또 꼭 갖고 싶은 네.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때 그 사람한테 맞는, 상황에 맞는 어떤 좋은 집을 추천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뚝뚝 떨어질 때, 그쵸. 그때 이 채널은 이제 더 이상 경고할 수 있는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이미 이제 현실로 그럼 들어왔으니까.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좀 그쵸. 성격을. 네네. 어떻게 바꾸실 계획이세요? 기다렸던 분들이 주로 보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 뭐 어떤 지역에 아. 를 고려하고 있으면 어떤 지역이 더 낫다 뭐 이런 판단, 그러니까 제가 미시적인 거를 사실 거의 안 다뤘거든요. 뭐 이런 거는 이런 측면에서 좀 괜찮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저도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저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거의 하기 힘들고 할 수 있는 좀 네. 기회가 이제 없으셨던 거죠. 왜냐면 네네네. 매크로적으로 지금 모든 지표가 하락이 임박하다고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미시를 고른다는 건 약간 뜬구름잡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그래서 됐어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아울렛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경매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 물건 같은 것도 괜찮은 게 있으면 이제 소개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권리 분석 부분이라든가 그렇죠. 또 세금 부분 뭐 이런 것도 관련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좀 전문가 분들하고 좀 더 밀도 있게 소개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게 계속 오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사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 집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고,
내가 그 안에서 편안함을 찾고 또 나한테는 또 새로운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이 집을 갖고 있음으로써 오히려 부담이 되고 나의 삶 자체가 힘들어지는 선택을 내가 지금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두 번째로 이 전셋값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앞으로 더 올 일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주거 그 부분에서 또 부담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고 보시는 그런 거죠? 네. 앞에 저희가 충실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소금물 저 아까 저 예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박 강사님이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저 부동산계의 미녀 유튜버이신 박 강사님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다음 기회에 박 강사님 또 모시고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촬영 즐거우셨습니까? 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